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쉬문입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유동성 완화도 되고 그리고 모든 조건들 금리 인하까지 만들어졌는데 왜 안 오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 중요한 지표의 영향은 과연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 당분간 횡보의 흐름을 보인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디에서 다시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자, 최근의 흐름 보면 다우나 S&P 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급등을 하고 있고 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각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90도 각도로 직각으로 막 쏟아내는 막 쏘는 로켓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12월 16일 밤 10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CPI 지표가 발표가 있죠. 이 CPI 지표 1월 달 금리 결정한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이전에 라이브 방송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시장의 흐름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의 흐름이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도중에 난리 법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왜? 시장의 흐름 우리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2월 19일 12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의 기사와 지금의 기사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학자 대부분들이 금리 동결 쪽으로 베팅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설문조사를 보면 이코노미스트 50명 전원이 일본은행 다음 주 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0.25%포인트 인상합니다. 0.75로 보니까 우와 이렇게 많이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25%포인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엔화 약세, 글로벌 금리 상승, 그 다음에 국내 과열 우려, 그러니까 임금이나 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금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일본 국내 사정이니까 빼고 그러면 금리 인상 이후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엔케리드 천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장에 커다란 파급력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글로벌 금융자산 규모가 약 900에서 100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엔캐리 청산 규모는 약 수천억에서 1조 달러 미만이라고 지금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조 달러라고 보고 1조 달러라고 본다고 하면 야,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뭐 커다랗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총 규모는 적어도 FX, 파생 상품, 채권 레버리지 비중이 높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에 큰 충격파로 올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쪽이 맞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경제에서도 커다란 충격파를 맞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맞지 않는 부분과 맞는 부분,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시장의 충격파가 온 그 해도 있었고 오지 않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VIP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렸죠. 그러한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움직임을 보고 나서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유동성 축소로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총리가 돈을 푼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 규모와 그리고 현재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텔레그램방,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음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죠. 뭐냐면 주식, 금, 은 시장은 다 오르고 있는데 왜 우리 코인 시장만 오르지 못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의 영향도 있고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 제가 적어놨지만 다 뭐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결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돈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퍼져나가면서 돈이 그 개별적인 시장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실한 구조가 있는가, 그런 구조가 있는 자산에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에 먼저 들어가겠죠. 어디에? 금, 은, 주식 시장에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좀 불확실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어디로 모일 수밖에 없다? 금, 은, 주식 시장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조건의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금, 은, 주식 시장은 막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뭐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안 받쳐주니까 못 올라간다. 제가 팍스경제TV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속에서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금은이 상승한 이유는 이겁니다. 금리 전망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달러 강세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지 자산으로 금,
은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디서부터 지금 나온 거냐면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의 연설이 있었죠. 파월의 연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 경제 낙관 전망을 했죠. 내년에 1.7%에서 2.3%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실업률을 유지할 거고 물가는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숨은 이야기, 그 숨은 이야기 속에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성장률이 높게 유지가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그러면 물가가 목표치까지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모든 조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불안전한 구조가 불확실한 코인 시장보다 금, 은 시장 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죠. 금 시장 그냥 급등, 은 시장 90도 각도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금광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계속 파면 뭐가 나옵니까? 금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은은 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채취할 때 그때 나오는 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막 소량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게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 은의 상승세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겠다. 그래서 돈이 계속적으로 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그쪽에서 빨아들이니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데 우리 시장 쪽으로 돈이 오겠습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전조주상이 조금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영상이나 지지난 영상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른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이라 생각할 때 우리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상 속에서 이런 말씀 드리죠. 어떤 때는 좋은 이야기 했다가 어떤 때는 좀 비관적인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불만이라고 뭐 하루 뭐 180도로 막 바뀌냐? 뭐 카멜레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헛된 희망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영상 속에서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은 커다란 이벤트가 없다고 하면 그거 아닌 진짜 호재거리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막 180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 금은 시장을 상승하는데 코인만 왜 하락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주식, 현금, 해지, 수단은 분명히 돈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시장이 불안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 금융시장 쪽으로 제일 먼저 유동성이 강화되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제가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거래량 아래쪽에 보면 막대 그래프 있죠. 막대 그래프 그겁니다. 그게 이전의 거래량보다 많아지는 우뚝우뚝 서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아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좀 확인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에서 누구보다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헤드라인이 이렇게 뭐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금융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야, 그런데 왜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오르지 않는 거지 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 문장으로 정리된 것을 제가 조금 빼와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여러 분석가들이 전통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이 기관 자금 유입을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이 규제의 불확실성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불확실성과 같은 거시경제 문제로 금은의 해지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에 코인 시장은 추세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전통 주식시장은 폭넓은 상승을 보였으나 암호화폐는 기관 참여 및 규제 명확성의 지연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 모두 다 여기에 다 있죠. 결론입니다. 딱 네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지 수단으로 금, 은이 지금 많이 선호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 코인 시장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금은 시장 진짜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금시장 급등하고 나서 뭐 한돈에 거의 한 80만 됐을 때 그때 제가 팍스경제TV에 나가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시 조정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추세가 꺾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고 금, 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추적을 할 겁니다. 물론 어렵겠죠. 그렇지만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코인 시장이라든지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도 분명히 그것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기관 참여가 낮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약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형주나 중형주 중에서 우량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도 들어와요. 그렇지만 소형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여기에는 기관 자금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에서 움직이는 그런 돈들이 쉽게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하죠.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도 조금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동성 약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금, 은, 주식시장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 한계치는 있다는 거. 꼭지점이 있다는 거. 그 꼭지점을 찍고 나서 분명히 하향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돈들이 이제는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어느 때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잡아내야 되겠죠. 누구랑 같이 이 신문과 같이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0.01230에서 0.01322에서는 단기간 박스권의 움직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지금 제가 어제는 좀 빼먹었어요. 그런데 그제 영상에서도 이런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가진다.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1월 21일 저가인 0.0114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떤 충격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시문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유동성 당분간 살아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 주 중요 이벤트 확인 후에,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 후에 여러분들 움직이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은 빠르게 움직일 필요 없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은 신규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다. 왜?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는 보고 나서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엔케리 청산이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이 충격파 한번 크게 온다고 하면 이전에 11월 21일 저가했던 0.0114까지도 한번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파동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점을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이 저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단가 낮춘 다음에 탈출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아직은 매수가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확인 후에 투자 방향을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투자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신문과 콘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히든주를 하나씩 드리죠. 근데 어제는 히든주가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말씀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저점이 높아지고 이런 흐름들 전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혼자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자. 제가 그래서 지금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마도 업비트나 빗썸의 현물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히든주까지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심과 콘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그리고 히든주까지 받을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지인들과 같이 이 영상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